멤버십을 통해 저의 투자 의견을 기록하고 공유합니다. 투자 완료가 안 된 항목은 앞으로의 계획이 되겠죠. 투자 정보를 공유하며 솔직한 저의 생각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물리면 떡상하는 전설이나 만들러 갑시다.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떡상입니다. 오늘은 조회수가 더럽게 안 나오지만 중요한 종목 상담 영상입니다. 종목 상담은 제가 평소 추적하는 종목들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정적인 의견에 미워하지 마시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소 쳐다도 안 본 김떡상보다 꾸준히 보유하며 추적해온 여러분의 판단이 훨씬 정확할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발! 동국제약을 살펴봅시다. 평단가 25,915원이시고요. 비중은 15%입니다. 매출이 지속 성장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2분기와 3분기에 역성장을 했습니다. 이유는 자회사인 동국생명과학의 생산시설 이전 관련 비용이 올해 4분기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회성 비용이죠? 어쨌든 이러한 이유에서 수익성이 악화되긴 했으나 내년에는 매출도 성장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의 경우는 오히려 기저효과로 인한 고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네요. 뿐만 아니라 내년 하반기쯤엔 자회사인 동국생명과학의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장기 모멘텀도 충분합니다. 동국생명과학도 공장 이전이 완료되면 내년 2분기부터는 고성장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되네요. 자회사 동국생명과학이 상장하기 전쯤을 목표로 잘 들고 가면 되겠습니다. 동국제약은 성장을 위한 일회성 비용이 지출되고 있을 뿐 지속 성장을 의심할 수 없는 기업입니다. 홀딩. 다음은 하나시스템입니다. 평단 16,050원의 비중은 28%나 되시네요. 우주산업 섹터죠? 분명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습니다. 하지만 UAM과 인공위성 등의 신성장 사업에 대한 가치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우주 관련 섹터는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딱히 추적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잠깐 과거 LG화학 주가를 확인해 볼까요? 월봉 차트를 보면 과거 전기차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있었지만 과거 이렇게 기나긴 침체를 겪었는데요. 신성장 사업 섹터의 본격적인 시세는 돈을 벌기 시작하기 직전에 나옵니다. 너무 미리 사는 것도 문제죠? 1년 뒤, 2년 뒤를 보고 투자하는 것은 괜찮지만 우주 산업이 당장 돈을 벌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우주 여행이 시작되었지만 그건 우리나라 기업의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막 인공위성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100% 성공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직 우주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지난 누리호 발사와 같은 이벤트를 보고 모멘텀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지식이 짧아서 하는 말이지만 지금 우주산업 섹터에 주력으로 투자하는 것은 솔직히 조심스럽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할 때 주력으로 투자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짧은 지식으로 떠들어 봤으니 참고만 하시고요. 30%에 육박하는 비중은 과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등 시 본전 부근이나 수익권에서는 절반 이상 비중을 축소하자는 의견입니다. 덕분에 우주 관련해서는 저도 관심을 가져보고 투자 매력이 있다면 다시 의견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드팩토입니다. 항암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평단은 84,340원이고 비중은 11%입니다. 신약 임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회사는 GR1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단은 재료에 따라 한 방에 갈 수 있는 사정권에 있고요. 중요한 것은 바이오 섹터가 언제 살아나냐의 문제입니다. 매드팩토뿐만 아니라 제넥신도 땅굴을 파고 있고요. HLB는 생쇼를 하고 있고요. 지노맨 컴퍼니도 지옥 여행 중이고요. 알만한 바이오, 신약 개발들 아무거나 찍어봐도 하나같이 정신이 나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버텨야죠. 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들은 코로나로 인해 주목을 받지 못했고 임상이 진행되는데도 차질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 다시 주목을 받게 될 테니 지금은 때려 죽여도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매드팩토도 신약 개발에 성공만 한다면 당연히 이 꼭지를 넘어서는 거고요. 그 전에 기술 수출만 되어도 급등이 나올 거고요. 바이오 신약 개발들에 대한 투심만 살아나도 빠르게 회복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임상 실패가 아닌 이상 투자의 이유가 훼손되지 않은 거고요. 바이오는 변동성을 극복할 수 있는 확신이 필요한 투자입니다. 무조건적인 보유는 반대이고요. 결과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꾸준히 추적하고 뉴스를 모니터링하며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지를 체크해 나가야 합니다. 그럼 올해는 유독 바이오 섹터들의 부진이 심했지만 그만큼 내년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산업 섹터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비중이 11%이신데요. 대부분의 신약 개발 기업들이 같은 바닥에 있기 때문에 2개나 3개 정도로 분산해서 혹시 모를 악재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자는 의견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기업의 내용은 너무 좋으나 성공 여부는 회사 내부자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바이오, 신약 기업 한 개를 10% 넘게 보유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이 있습니다. 섹터가 살아나면 어차피 다 같이 오를 테니 분산한다고 아쉬울 것도 없으면서 오히려 마음이 훨씬 편할 겁니다. 바이오 한 종목의 비중이 높다면 꼭 그렇게 합시다. 진지하게 하는 말이에요. 신약 개발 기업 모두 바닥에 있으니 이럴 때 분산해야죠. 그럼 최소한 망하진 않을 겁니다. 다음은 효성 TNC입니다. 평단은 75만 3천원이고요. 비중이 22%입니다. 멤버십으로 한탕하고 최근에는 쳐다도 안 봐서 진단에 앞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피크아웃 우려가 있네요. 목표가 100만원을 제시한 키움증권의 실적 추정치를 보면 매출 성장은 이어가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역성장을 전망하고 있네요.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성장을 못하면 주가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100만원을 또 다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목표가를 보수적인 74만 3천원을 제시한 이베스트 증권의 보고서를 보면 내년부터의 실적을 앞서본 키움증권보다 훨씬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매출조차 역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개 보고서의 공통점은 이익의 역성장입니다. 꼴랑 2개의 보고서만 참고한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다른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도 함께 참고해서 투자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 보고서가 틀릴 수도 있으나 우리 시장은 증권사 보고서 하나의 급등과 급락을 할 수 있는 취약한 시장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 관심주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재료나 모멘텀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정말 미안하지만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당장의 실적보다 중요한 것이 성장이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효성첨단 소재입니다. 수소 탱크 소재가 되어줄 탄소 섬유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비싸 보이지만 비싸지 않고요. 전기차 타이어 보강제에 대한 모멘텀도 있습니다. 본업도 좋고 성장 사업도 좋죠. 평단 67만 9천원의 20% 비중입니다. 평단가가 애매하네요. 평단가가 낮았다면 비중이 상관이 없지만 지금 주가 레벨에서 주력으로 들고 가겠다는 것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후 본전 부근이나 수익권에서 절반은 현금을 챙기고 장기 투자하면 될 것 같네요. 월봉을 보면 이 꼭지가 살아있긴 하지만 언제 도달할지 모르고요. 20월선과의 이격을 좀 좁혀야 하지 않을까요? 기업은 좋으나 평단가가 마음 편하지가 않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멤버십으로 30만원 라인에서 투자를 시작하여 이렇게까지 오를 줄 모르고 이미 다 팔았고요. 또 다시 시세를 줄지도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관망하는 포지션이고요. 기업은 좋지만 비중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애매한 의견을 전해야 할 것 같네요. 보유한 평단가가 애매하니까요. 애매하면 당장 2배, 3배 간다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장기 투자가 아니라면 비중을 주력으로 투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길 바랍니다. 다음은 LG화학입니다.
평단 90만 3천 원의 비중이 42%나 되십니다. 최고의 기업이지만 말도 많고 할이 많은 녀석입니다. 최근에 또 다시 화재 사고가 알려지며 반등 분위기를 망쳐놨고요. 그래도 LG에너지솔루션을 1월에 상장할 거라는 뉴스에 추세 전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비중이 42%로 너무 높지만 이제는 전략이 깔끔해졌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전에 본전 부근까지 온다면 최소 절반은 무조건 매도하시고요. 상장이 얼마 남지 않은 채 본전이 회복된 거라면 그냥 미련 없이 청산입니다. 그리고 본전에 도달을 하지 않더라도 상장 직전에는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청산입니다. 이때 리콜만 아니었다면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이미 100만 원을 넘었을 주식인데요. 알고 보니 지뢰밭이었죠? 매수는 어차피 단타일 테니 각자의 선택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전에 주는 만큼만 먹고 잘 털고 나오자는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 갭을 메꾸고 마무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으나 지금 주가에서는 희망 회로에 불과하니 지켜볼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MC넥스입니다. 평단 5만 200원의 비중이 40%입니다. 네? 40%요?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이지만 40%는 너무했죠? 차트상 바닥은 찍었습니다. 실적으로도 3분기를 저점으로 최악을 지났습니다. 그럼 된 거죠. 본전 부근은 시간의 문제일 뿐 무조건 회복됩니다. 그래도 더 이상의 매수는 안 되고요. 비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전 부근에서는 기계적으로 절반은 매도합시다. 삼성전자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실적이 좋아질 거고요. 자율주행차 시대에 MC넥스의 전장형 카메라 모듈 사업도 꽃을 피울 겁니다. 그래도 비중 40%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담 종목이 너무 밀려 있어서 비중 10% 이내는 패스를 했고요. 최근에 진단했던 종목들은 중복으로 패스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다음에 이어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시장에 반등을 기대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랑합니다. 화이팅!